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눈썹 하거상 수술은 처져서 답답하거나 이런 눈매들을 젊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인데요. 눈썹 하거상 수술 이후에 오히려 매서워지고 사나워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수술을 빼먹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바로 위트임 수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위트임 수술이 필요하고 또 위트임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하거상 수술은 말 그대로 거상, 리프팅을 해주는 수술인데요. 눈꺼풀이 처진 부분을 눈썹 아래에서 들어 올려주는 수술이 되겠어요. 위트임 수술이라는 거는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안쪽 흰자에 보이는 부분을 쌍꺼풀을 조금 더 보이게 만들어주는 수술, 그리고 쌍꺼풀이 없다면 앞쪽의 피부를 속눈썹 부분에서 좀 잘라내거나 또는 속눈썹 부분에서 조작을 통해서 앞쪽에 덮인 부분을 조금 걷어내주는 이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위트임 수술은 많은 분들이 앞트임 수술과 혼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트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앞트임, 눈의 가로 길이가 길어지는 수술이지만 보통은 45도 앞트임이라고 해서 앞쪽의 쌍꺼풀 또는 앞쪽의 흰자의 노출을 더 늘려주는 45도 앞트임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눈썹 하거상 수술 시에 위트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눈썹 하거상 수술의 한계점 때문이에요. 눈썹 하거상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흉터가 남는 거, 두 번째는 눈과 눈썹이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검은 동자에서 바깥쪽 처짐만 해결이 된다. 즉, 검은 동자의 안쪽은 피부의 늘어짐이 해결할 수가 없는 수술이에요. 아무래도 바깥쪽 처짐은 올라가는데 안쪽 처짐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앞쪽은 눌리고 뒤쪽이 올라가면서 10시 10분으로 눈꼬리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바깥쪽 위주로 올리는 눈썹 하거상 수술의 단점인 앞쪽의 처짐은 위트임 수술을 통해서 보완을 해준다면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쌍꺼풀이 앞쪽부터 둥글게 보이게 만듦으로 인해서 매섭고 사나운 눈매가 아닌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눈썹 하거상 수술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눈썹 하거상 수술 때 위트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눈처짐이 바깥쪽만 살짝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눈처짐이 있는 경우, 그리고 몽고주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원래도 바깥쪽 쌍꺼풀만 살짝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눈꼬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원래가 좀 올라가서 눈꼬리가 원래 매섭게 올라가셨던 분들, 이전에 눈썹 하거상 수술을 하고 나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즉 바꿔놓고 얘기하면은 눈썹 하거상 수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위트임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위트임이 필요한지는 집에서 자가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집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이쑤시개를 통해서 내가 과연 위트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자가로 진단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썹을 가볍게 눌러주고 눈썹 아래에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처진 눈꺼풀을 올려보는 거예요. 눈매가 사나워 보인다거나 또는 우리 눈 앞머리에서 눈썹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주름이 많이 잡힌다면 이런 경우는 위트임 수술을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눈썹 하거상 수술 시에 위트임이 추가된다고 해서 특별히 수술 방법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눈썹 하거상 하기 전에 모습의 디자인을 해놓는다고 한들 그거는 맞지 않는 디자인이니까 눈썹 하거상이 끝난 이후에 위트임 수술 디자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 사진을 보게 되면은 수술 전에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던 분들인데, 수술 중간에 사진을 보시면 눈썹 하거상이 끝난 모습이에요. 검은 동자 바깥쪽은 충분히 올라가서 쌍꺼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처진 부분이 없어졌지만, 검은 동자의 안쪽 부분, 즉 내측 부분 같은 경우는 몽고주름이 당기는 피부도 있지만 여전히 덮여 있어서 답답하고 눈매가 사나워 보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트임 수술까지 마친 모습을 보면 앞쪽 쌍꺼풀도 시원하게 보이면서 쌍꺼풀이 균일하게 보이게 돼서 눈매가 부드럽게,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지 않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참고해서 본다면은 위트임 수술을 왜 필요한지, 그리고 위트임 수술이 왜 디자인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트임 수술을 추가했다고 해서 어떤 회복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멍이 더 커진다거나 또는 부기가 더 커진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눈썹 하거상 수술이 더 큰 수술이기 때문에 눈썹 하거상 수술의 회복 기간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눈썹 하거상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흔히들 하신 게 요즘에는 핫한 이마 거상 수술이 되겠어요. 이마 거상은 눈썹에서 처진 느낌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앞쪽의 처짐도 충분히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마 거상 수술은 수술 범위가 이마 전체와 관자놀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눈썹 하거상보다는 분명히 큰 수술이 되겠고요. 또한 수술비도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SH 성형외과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이런 수식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원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해보신다면 본인한테 어울리는 수술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썹 하거상 수술을 할 때 왜 위트임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위트임 수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위트임 수술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눈썹 하거상 수술을 할 때 위트임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가 본인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이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필요할지 또는 필요가 없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H 성형외과의 김성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